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세계 최초 순수 인도교로 5개의 섬을 연결하는 사업을 전라북도 군산시가 추진합니다. 각기 다른 섬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섬을 이제 트레킹으로 관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군산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군산 군도 끝에 위치하고 있는 섬인 말도와 바라무 언덕이 자리하고 있는 명도, 고군산 군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 사업이 본격적인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말도, 보농도, 명도, 광대섬, 방축도를 4개의 인도교로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총 길이 1430m, 도로폭 2에서 2.5m 규모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8월 안으로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1월까지 교량 형식을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해 2017년 6월 본격적인 설계 준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순수 인도교로만 5개 이상의 섬을 연결하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며 하나로 연결된 섬을 통해 군산을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은 물론 명품 트레킹 코스 개발을 통한 고군산 군도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관광객의 안전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세요. 공군에서는 거기다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직도로 바라볼 수 있는 타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한 인도교와 연계한 지역자원 개발에 따른 고군산 군도의 관광 발전과 함께 도서 균형 발전 및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10일 충청남도가 성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청양군 강정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수년째 폐기물 매립장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주민들과 폐기물 매립장 관계자들을 만나 양측 의견을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사문석 채취 및 폐기물 처리 공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업체 측은 현장에서 채취하고 있는 사문석은 산업적 측면에서 이용 가치가 높다며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수십 년간 성면광산 입지로 건강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안 도지사는 제도와 규칙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성면광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우선 주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문제와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 등 최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도청 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영선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협의회에서 도는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 지덕권 산림치유원, 탄소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예산 중점 확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 문제로 최근에 불거진 예산 불균형에 대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행을 하다가도 갑자기 지방비를 부담시켜라. 물론 이제 국가예산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지역과는 너무나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외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계획조선 조기 발주 물량 확대와 물량이 군산조선소에 다수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새만금에서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북의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을 광주 전남 예산과 연동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김제 과선교가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재가설 비용 국비 지원에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지만 중앙부처의 이견 차이로 4년 동안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재가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내보이는 상태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김제 과선교 재가설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늑장 대응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제 시내와 금산사 사이에 위치한 김제 과선교는 1985년에 준공된 이후 30년 동안 김제시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했지만 2011년 이후 있어진 안전성 점검에서 2등급인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정밀안 진단한 결과는 약간 설계 등급이 DB18입니다. DB18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정도, 즉 이제 총 통과 중량의 32.4톤 정도가 통과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못 미친 약 한 18에서 20톤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등급보다 못 미치게 분석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준 설계 등급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통행 제한을 제한한 상태로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봐도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모습에 시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2012년부터 개량 지원에 관련된 철도 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을 통해 김제 6교 재가설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지만 이를 시행해야 할 부처에서 서로 이견 차이로 인해 4년 동안 재가설 지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저희 국토부 이견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국토부 협의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입장은 재정 자립도에 맞춰 최대 75%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맞서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재정 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은 유지하되 최대 50%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김제시 입장에선 기획재정부의 50% 지원으론 재가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중앙부처는 협의 중이라는 말뿐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의 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가 완공 예정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제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예산 확보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국비 809억 원과 지방비 795억 원 등 총 1,604억 원을 투입해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 IC까지 12km의 진입도로를 올해 2월까지 완공 목표로 지난 2012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올해 2월 준공 예정이었던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지방비 부담금 795억 원 중 확보된 144억 원을 제외한 미확보 예산 651억 원에 대해 국비 반영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비 지원이 2015년 완료되고 지방비 651억 원이 미확보되었으나 시 재정 부담이 막중하여 진입도로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을 넘긴 이번 공사가 또다시 중단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수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없고 주요 과로망 교통체증 해소 또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1N 김성지입니다. 지난 8일 강원 지역 내에서는 처음으로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통합지원센터는 춘천시를 비롯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등 경기 가평 지역까지 아우르는 서민금융 현장입니다. 또한 수요자가 한자리에서 저리자금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일자리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강원도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햇살론 관련 상담 대출을 위해 대신저축은행도 참여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강원도 서민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상반기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비 90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도는 연초부터 각 사업 현장 여건에 맞는 조기 집행 계획을 수립했고 재정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이번 추가 확보한 국비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일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 발견, 초등 대처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